축하한 일인데 다른 데 안 가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재를 몇 페이지 일단 펴시면 되냐면 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민법 총칙은 계약의 법적 상태를 배워요. 계약의. 자, 외워본다. 계약의 상태.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가불간에 이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려거든 매도인과 이렇게 매수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 같이 당사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어야 돼, 계약 속에는. 그럼 두 번째는 의사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는 당사자가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의사표시 한 것을 뭐라고 불러요? 목적. 다시 한번 당사자가 계약서 쓴 것, 그것을 목적이라고 한다고. 또는 내용, 이렇게. 그래서 이 3요소를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민법이 어렵네, 쉽네 하는데 그 3요소부터 출발한다고. 법률행위의 종류에 단독행위가 있다, 계약이 있다. 공부도 하지도 마. 그냥 계약만 배우는 거니까 우리는. 그리고 계약 중에서도 혼인계약을 배워, 매매를 배워. 그 매매계약만 배운다고 생각해. 공부도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유언도 배우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공부 안 된다 하지 말고 매매만 배운다니까. 그럼 매매계약도 좀 외우라 그러면 그것도 못 외워. 그러면서 어떻게 진도를 수준이 높아지겠어. 그래서 매매는 매도인이 다 같이 재산권 이전 약정. 크게 시작. 그 다음에 매수인은 뭐라고 약정을 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을 하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매매 속에는, 매매라는 계약 속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목적이 어디? 목적. 크게 약정한 것. 시작. 그걸 목적이라고 불러. 그래서 약정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정한 내용을 외부로 표시하는 내용을 다 같이 의사표시. 세 가지가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해야 되는데, 약정할 때 의사를 정할 텐데, 내가 토지를 넘겨주면서 을에게 50만 원 받아야 될 것인가, 의사를 정할 때 즉 의사표시를 할 텐데, 의사를 정할 때 당사자가 적어도 술 먹고 해야 돼. 제정신으로 해야 돼. 그 제정신을 뭐라고 불러? 응? 작년 11월 있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야. 제정신도 몰라. 거기에 7페이지 펴보셔. 7페이지에 오른쪽 당사자에 여기 요약집 7페이지. 요약집 7페이지 당사자, 법률 사실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개 있지 않아요? 그 당사자 오른쪽에 다 같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것이 있어야 유효가 된다 그 말이야.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서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그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지금 거의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 혼자. 물이 나를 유혹한다 해서. 그때는 의사 능력이 있음 없음. 소위 다 같이 미친놈. 그걸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미친놈이다 하지 않고 한거불능한 강박 이렇게 표현을 해. 강박을 했는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한거불능한 강박은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다 이런 말을 쓴다고. 자, 그러면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으면 확정,
요요. 그럼 권리 능력이 없으면 확정?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정 무효. 대리인이 자 의사표시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있겠어? 죽어있겠어? 의사표시 하는 사람은. 근데 이 권리 능력이 어째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여기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요 대리인이 토지 매매할 때는 본인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있었다니까. 죽어있어.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했는데 본인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책임 못 지잖아. 알아들었지? 그래서 본인이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슨 무효로? 확정 무효로. 그런데 이 문제를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험에서는 아예 안 나온다. 이게. 내지도 않아. 두 번째는 여기 의사를 정할 때 갑이 제정신으로 해야 된다. 적어도 산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별력을 그냥 우리는 무슨 능력이라고 불러요? 의사 능력. 어디? 그럼 의사 능력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분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를 정했으면 확정, 유효. 술 잔뜩 먹고 했으면 확정. 여기 배우는 걸 확정 무효 사유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다 같이 행위 능력.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 갑이 토지를 우리에게 넘겨주고자 의사를 정할 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 민법은 다 같이 제한 능력자 라고 한다. 이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럼 여기에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에는 세 유형이 있는데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사무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 다 같이 바동이. 바동이가 누구야? 동네 바보. 동네 바보들은 사무처리 능력이 없지. 그런 사람들을 피성년 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한정 후견.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에 가서 저 백헌선생님 저거 오늘 피성년 후견인가 또 이렇게 욕을 하잖아. 그건 진짜 고급스러운 비난이지. 미친놈이요 저거 하지 않고 오늘 저 피한정 후견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고급스러운 그런 욕이라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있어야 되는. 우리는 여기서 언제 이걸 한번 써먹냐면 갑이 우리에게 대리권 줄 때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능력자였어. 능력자. 근데 대리권 줄 때 능력자인데 나중에 이 친구가 피한정 후견으로 변한 경우도 있고 피성년 후견으로 변한 경우 있어. 대리권 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이런 경우를 나중에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하거든.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에 대리인이 본인이 죽어버리면, 본인이 나중에 죽어버리면 권리 능력이 없어지니까 대리권도 없어져 버려. 본인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대리인이 갔네. 대리인이 갔어. 그러면 대리권 없어져. 본사, 다 같이 본사, 대사.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에게 대리인 성년 후견이 돼버려.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는 게 나중에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은 간다. 자, 대리인이 나중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은 간다. 여기하고 피한정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 소멸하다. 두 개 구별하는데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지.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냥 멀쩡해져.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동네 바보 돼버렸잖아. 급수가. 그 다음에 대리인이 나중에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서 파산 선고를 당하면 내가 대리인에게 토지를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줬는데 나중에 파산 선고 당하면 돈이 없는 놈들은 막 훔치잖아. 수익이
그 도둑질 한 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전혀 없어?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분별력이 없을 때는 아버지 돈도 훔치고 그러잖아, 이렇게. 아버지가 놔둔 돈 지 것인 줄 알고 가져가 버린 놈들을 피성년 후견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주 요걸 봐. 다 같이 본사. 외워버려. 다 같이 본사. 대사. 성파. 자, 여기다 대사, 성파. 그러면 시험이 다음 중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했을 때 대사, 성년 후견 대신에 한정 후견을 집어넣어버려. 다시 한번 대사, 한파. 여기서 틀리게 되니까 외워버리면 돼. 자,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에는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인이 된다. 피성년 후견인이 된다.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 없어져. 그러면 지금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아, 내가 지금 한정 후견인 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는 자기 판단에 한정 후견인이다 했을 때 아, 내 법이다 그러면 다른 거 고르라고. 자, 지금은 본론이 본인이 매도인이 의사를 정할 때에는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법률행위 능력.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다 같이 제한 능력자. 이쪽으로 와보자. 그럼 여기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제한 능력자는 1번, 2번, 3번, 4번, 어디요? 응? 이리 갔잖아, 지금. 여기 노트에 제한 능력자를 봐. 여기 봐, 이게. 프린트는 오늘 제껴놔. 프린트는 오늘 큰 거 제껴놓고 여기만 봐, 여기. 프린트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라고. 두 개 갖고 정신없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볼지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봐라. 행위 당사자의 다 같이 오른쪽 끝에 봐. 여기 위에 당사자의 다 같이 행위 능력 존재. 오른쪽 눈에 들어왔나? 그냥 그 오른쪽 끝에 갔더니 효력 요건이 결여되었을 때 효력 나오잖아. 오른쪽 끝에. 그래서 여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다 같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갔지? 어디로 갔어? 여기.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여기 봐. 우리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고 밑에 가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확정유효가 되거나 이 가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알아들었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아 죽겠다 하지 말고 이거 세 가지 갖고 하면서 다시 잘못되면 무효 아니면 뭘로 간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간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이거. 잘못되면. 그러면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즉 뭔 얘기냐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다면 확정무효다, 확정무효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그래,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기억하면 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무엇이 된다? 요요, 취소하기 전에는. 그래서 요 행위를 이렇게 취소하면 이렇게 되고 이 행위를 나중에 추이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자기 행위를 나중에 무효로 하고 싶으면 취소, 확 유효로 하면 뭐 하고 싶어? 그래, 추이 넣으면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추이는, 자, 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도 나오고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추인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거든. 시간이 좀 흘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뭐 추인이 어떻다 이 얘기도 하지 않고 추인은 다음에 또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그런데 성급해서 다른 데서 좀 배워왔는데 추인이 정신이 시끄럽거든. 그래 꼭꼭 씹어먹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시간이 가면 돼. 그래서 추인이 용도가 여기서 추인 넣는 경우도 있고 여기 불확정 무효를 추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추인의 용도가. 그냥 확정무효를 나중에 추인했을 때의 효력이 있고, 그래서 각각 다르니까 그냥 시간이 좀 보내자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때 행위 능력이 제한되면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그냥 다 같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불확정무효. 그것을 또 다시 어디서 또 다시 배우냐면 말이에요. 저 뒤에 한번 봅시다. 페이지. 그게 32쪽으로 한번 가보자. 요약제 32쪽으로 한번 가봐, 얼른. 32쪽을 갔더니 17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나오나요? 여기서 또 다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만 놓고 다시 또 분석을 한다고 말이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그럼 거기에 그림을 한번 봤더니, 여기 봐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법적 상태가 왼쪽에 다 같이 불확정적 유효. 그것을 그 불확정적 유효를 손 쭉 밑으로 가서 취소했더니 뭘로 보내 효력이? 소급적 무효. 그럼 이것을 다시 위로 올라가봐, 원점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오른쪽으로 가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유효로 하는 방법이 다 같이 추인, 법추, 이런 게 있잖아. 추인도 있고 법정 추인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계약의 3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3요소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요소를 머릿속에 외워놔. 3요소. 여러분들 사주팔자에서 사주 들어보셨나? 사주가 뭐요? 뭐뭐실 사주라고 그래. 인생의 4가지 기둥을 사주에서 사주팔자라고 하죠. 사주라고 그래. 다시 연, 월, 일. 하나는 뭐겠어? 그래, 이것을 사주라고 그러는 거 4가지 기둥. 그 팔자는 사주도 모르는데 팔자 알겠어, 여러분들이? 근데 않지? 사주 팔자 할 때. 그래서 그 사이에 글자를 이제 겹쳐놓는 걸 팔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건 구체적으로 몰라. 그래서 계약도 3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 출발을 하려니까 다 3요소. 그래, 그래서 이 3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잘못되면 다 불성립, 성립, 계약이 성립되면 법적 상태는 다 같이 유효, 무효, 불확정무효, 불확정유효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민법은 무효사유를 배운다고. 민법 총칙은 무효사유. 다 같이 무효사유. 그냥 무효사유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도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의사표시에서 여기서 내가 세이야.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이야, 세이. 세이야, 네가 내 대신 의사표시를 해라 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그래. 대리권이 없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가. 그 다음 여러분들, 부기등기 들어보셨어? 등기에서? 다시 부기등기, 부장, 다시 부장, 주장. 민법에서 부자가 들어가면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된 약관을 부관이라고 하고, 여기에 부관에 다 같이 조건, 기한. 그럼 이건 어디에 있냐면 의사표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대리권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사표시에 들어가는 거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리고 의사표시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붙인 내용을 다 같이 부관.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대리권. 그 다음에 조건, 기한도 결국은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법에는 3요소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대리 따로 공부하고 조건, 기한 따로 공부하고 의사표시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무효사유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에서는 여기서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행위 능력이 있으면 확정유효.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그래, 금방 온 것도 모른다고. 다 같이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 나를 탓하지 말고
가서 남편들 불쌍한 줄 알고 살아. 매일 가르쳐줘도 모르고 탈색하면 잊어버리고 당신이 나를 고생시켜서 머리가 안 좋아진다고 하지 말고 인생이 어려워. 그래서 민법은 이해하고 훈련시키고 사람의 실력이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숙성이 된다 그 말은 자기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두통했다 그런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야 나는 세법이 좀 알아들을만 하니까 그거를 양도소득세 내 관심이 있으니까는 보유세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민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공법 하는 선생님들 쳐다보면 중개사법 선생님 입 부러뜨고 하는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 근데 민법은 맨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하잖아 이거 출발점이. 자 다시 한다. 계약의 3요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는 계약만 배운다니까. 그래서 민법 총칙은 계약의 법적 상태와 그 변화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계약의 법적 상태와.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3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살아있다. 분별력. 분별력은 만 14세 이상이면 된다. 그 다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에 거기 읽어보자. 계약서 내용에 다시 앞에 가서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로 다시 가보셔. 보충교재 7페이지에 보면 그 당사자 이제 목적항을 한번 가봐. 목적의 효력 요건으로 다 같이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여기서 계약서 내용이 여보 계약서 내용이 봐라. 확정 가능하면 뭘로 가고 유효. 계약서 내용이 확정 불가능하면 뭘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확정 불가능하면 무효. 성립할 때. 그 다음에 이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할 때 다 원시불능. 계약 체결할 때부터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해. 이런 거 원시불능이라고 그래. 그럼 원시불능은 어디로 가고? 무효. 유효로 이행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행이 가능하면 뭘로 가고? 유효.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다 원시불능. 무효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원시불능은. 그럼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건 원시불능. 예를 들어서 토지 매매 계약 했는데 갑의 토지에 대해서 1억에 매매했는데 그 전날 밤 토지가 수용된 경우는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하지. 다시 계약 체결 전 수용되었다. 그러면 그게 확정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이 갑은 을은 갑의 토지를 살 때에 그냥 토지 사 그럼 던져주면 툭툭 알았네 하고 하냐? 여러 가지 검토지 등기부도 열람해보고 그래서 을이 내 임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토지 사겠다 했더니 계약 체결했는데 전날 밤 수용돼 버린 거예요. 그럼 갑은 죄가 있어 없어? 수용된 게 뭔 죄라고? 그래서 갑과 을은 깨끗이 법률 문제가 무효로 돼버린다는 거야. 그럼 갑은 여기서 책임질 일은 있음 없음? 없지. 수용되었으니까. 과실 없잖아 민법은. 그래서 당사자가 과실이 없으면 민법은 책임을 안 진다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토지의 건물에 대해서 갑이 우리는 부동산 토지 아니면 건물인데 건물에 대해서 11월 11일 날 매매했는데 11월 10일 날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된 거예요. 전날 밤 지진으로 멸실되었는데 계약 체결했대. 그러면 전날 밤 지진으로 건물 멸실되었다면 계약 체결을 할 일이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했대. 모르고. 매도인이. 그러면 을은 갑이 전날 밤 건물이 멸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약을 했다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있잖아. 이거 을은 계약 전날 밤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부산에 전화해서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KTX라고 뒤지게 올라와서 차도 있지 비싸게 해서 먹고 했는데 보니까는 건물이 전화가 오는 거 아버지 왜? 계약 체결하지 마. 뭔 일인데? 이 전날 밤 멸실돼서 지진으로. 그래 이제 여보 아까 그 계약서 쓴 거 없었던 것으로 해. 뭔 일인데? 전날 밤 건물이 멸실되었대.
계약 체결한 거야, 안 한 거야, 이제? 아까 썼다니까, 다방에서. 했는데 물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미 계약은 체결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계약은 성립이 되었단 말이야, 이게. 그냥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제 유효, 무효 따져서 책임 물어야 돼. 여기까지 왔나? 근데 계약은 체결했는데, 계약서 쓰고 나서 체결했는데, 큰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거예요. 자, 체결했어. 그러면 유효야, 무효야? 무효잖아. 이제 원시불능이니까. 다시 원시불능. 무효. 그 무효는 의사표시 헌대로 책임이 안 생기는 걸 무효라고 그래. 따라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는 없어. 재산권 이전 의무는. 근데 전날 밤 건물이 멸실되었으면 계약 체결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약속헌대로 건물 넘겨주시오라고 하는 효력은 없지만 얼마나 괜히 이거 올라와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KTX 타고 그 전에 등기부 열람해보고 지금 은행에서 윤자 봐서 돈도 준비해놨어. 지금 여기다가 가방에다가 있지 잔뜩 돈 아닌 것처럼 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울역 와서 보니까는 대우빌딩 너 몇 층까지 봤냐 그랬더니 32층만 봤다 그러면 200원 내 이런 시절이라고 지금. 그래서 어른 갑에게 책임 물어야 돼, 묻지 말아야 돼. 그것을 외워본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해서 원시적 불능으로 확정 무효가 되면 갑은 목적이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사람 아니야 이거. 그럼 계약 체결하지 말아야 되는데 체결했다면 네가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책임 물으면 줘라. 이것을 다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 나오나? 오른쪽에 원시적 불능 여기 찾아서 무효. 그럼 무효로 끝나. 과실 책임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원시적 불능은 확정 무효 나오지? 거기다 이렇게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거기다 써 페이지. 지금 배우는 게 아니고 그것은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교재 페이지 11페이지로 81페이지 참고해. 81페이지. 페이지 81페이지로 가보자. 페이지 81페이지 갔더니 여기에 그림이 얼른 봐. 페이지 81페이지로 갔더니 여기 봐. 쭉 하단으로 내려와서 계약의 성립 여기까지 와봐. 눈이.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성립이 되었는데 오른쪽을 봐. 오른쪽. 다 같이 성립. 원시적 전부불능. 무효. 거기 오른쪽에 뭐라고 쓰여있어? 계약 체결상에 과자 동그라미 쳐. 과자. 그럼 여기서 한번 금방 보자. 가불간에 토지 매매했는데 전날 밤 수용되었다면 토지 매매했는데 전날 밤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이 갑은 전날 밤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자지 부산에서 올라오지 말아야 된다고. 오지 마시오 해야 되는데 와서 계약 체결했다면 전날 밤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자 여러분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도 수용되었다는 거 알고 와야 돼. 수용되었으면 오지 말아야 돼. 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수용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다 같이 선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 없는 것을 다 같이 무과실. 이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주의 의무 위반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자 외워본다. 외워버려. 다시 원무과는 다시 원무과는 이 사람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가실 있는 자는 외워봐요. 선무상에게 거기 읽어보자. 6번 읽어본다. 다 같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원 동그라미 6번에 원 동그라미 빨간 것으로 무 동그라미 과실 있는 자는 과 동그라미 선이고 무과실은 상대방의 선무상 동그라미
실내이익 동그라미. 지금 맨 밑에서 여기 봐. 맨 밑에 6번을 보시라니까. 오른쪽 번호 6번. 맨 밑에서 6번. 읽어보셨나? 계약의 성립 오른쪽에 6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못 찾는 게 문제야 지금. 다 찾으셨어? 그리고 승질 내지 마시고 어차피 뭐 인생 공인중개사 민법은 숨은 그림 찾기인데 보물찾기인데 보물찾기 계속 반복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찾아오라 3개 주면 그날 찾아. 근데 40개를 주니까 맨날 그 자리에다가 보물을 40개 숨기니까 그것을 못 찾을 뿐이야 이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그래서 자 6번 읽어본다. 한번 시작. 그럼 우리는 민법은 맨날 뭐만 배우냐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해결 수단을 공부하니까 항상 민법을 딱 보는 순간 자, 등장인물을 찾아라. 등장인물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등장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도인이 과실 있는 자라고 있잖아. 과실 있는 자는 선임 무과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그 책임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라면 얻을 수 있는 얘기 아니고 나중에 계약 책임을 배우는데 다 같이 계약, 책임, 계약이 이루어져서 책임이 나오는데 거기는 계약이 유효아니면 무효아니야. 유효인 경우는 다 이행이익이고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계약이 이행될 수가 없었겠지. 이행될 일이 없으니까 다 순례이익이야 이게. 다시 한번 계약 책임. 그러면 책임에는 불법행위 책임도 있고 계약 책임도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 묻는 게 아니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다고. 다 이제 계약 책임에는 유효이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이제 공부하시면 생각해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겨. 무효일 때 생긴지 유효일 때 생긴지 모르면 그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생긴다. 재산권을 넘겨두었는데 하자가 있을 때 책임 묻는 거 아니야 담보 책임은.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효를 전제로 한 게 이행이익 책임 묻는다고 이렇게. 어디 이제 다시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이 유효인 경우요, 무효인 경우요. 저 독서실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잘 들어. 정신 그거 외우고 그래서 다 써가면 잊어먹었네 하지 말고. 책임은 결국은 손해배상으로 가고 책임에는 우리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책임만 묻는다니까. 다시 한번 계약 책임에는 유효이면, 무효이면. 지금 이건 뭐 유효이면 무슨 이익이야? 이행이익. 무효이면. 그렇게만 해도 책임 범위가 싹 해결이 돼. 그러니까 거기 시험 나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메모 쳐놓고 물론 고민도 않지만 고민도 안 해. 왜? 그것을 구별해야 될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연필로 톡 찍어서 또 틀렸네. 그리고 해설 보니까는 나 이제 맞는 것이었다. 그럼 모의고사에다가 공에서 65점 이렇게 한다고 또. 가르쳐 줬어. 다 같이 계약 책임. 그리고 책임져라 그러면 그것은 돈 내놓으라.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가. 책임져라 그러면. 근데 우리 민법은 따라서 책임지는 자는 주의 의무 위반인 과실이 있어야 돼 원칙이. 근데 과실 없으면 자 이제 외운다.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따라서 전날 밤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갑이 과실 없으면 책임 안 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전제를 책임 나오면 일단 책임지는 자는 다시 과실 있는 자. 그럼 과실 없는 자는 책임 안 진다고. 근데 우리 민법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3사람이 있다고. 3사람. 다 같이 담보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 법정 대리인의 책임.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돈 조금 낸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환불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이 얘기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원칙은 따르다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근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있겠지. 그것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토득해가는 거고 돈 조금 낸 사람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다 한꺼번에 알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 병이 그거예요.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해놓고는 또. 어쨌든 다시 한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서 목적에서 어떤 요건 갖춰야 돼? 확정 가능해야 되고, 확정이 가능하면 무효, 확정이 불가능하면 뭘로? 무효. 이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무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목적이 적법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법하면 무효,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다 이제 강행법규 위반. 목적에는 법에는 강행법규 위반은 확정 무효로 간다는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한 경우에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에는 여러분들 책에 강행법규 위반에 두 개를 외워놓으시라고. 강행법규 위반에. 강행법규 위반에 여기에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는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무효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 이건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 두 개를 예를 들어라 그러면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여기 명의신탁 두 개를 외워놓으시라고. 그러면 이건 확정 무효가 되는가.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는데 허가 없이 매매한 것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다 불확정 무효. 허가 없이 한 매매는 어디로 가? 불확정 무효.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좀 잠시 미안한데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29페이지로 가보자. 요약집 29페이지. 29페이지에 또 자세히 또 언급이 돼. 29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왼쪽에 목적, 여기서 목적에서 적법성 오른쪽에 허가 없이 매매 나오지? 그 7번에. 그 7번은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쭉 봤더니 7번은 불확정 무효 이렇게 써놨잖아. 7번은. 자, 여러분들 허가 없이 매매. 그 다음에 8번 명의신탁은 여기 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이야.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확정 무효요, 불확정 무효요. 명의신탁은 일이 간다 그 말이야 이게. 명의신탁은. 그 다음에 이건 지난주에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유효화되려거든. 의사와 표시가 다 같이 일치, 무하자 이렇게 하면 확정 무효가 유효가 돼. 근데 그 의사표시에서 거기에 여기 봤더니 비통착사강 있지? 다시 외워본다. 비통착사강.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의사표시에서 비진이 표시라는 거 혼자서 한 거짓말. 오늘 여기 배울 차례라고. 다시 혼자서 한 거짓말. 요걸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 둘이 짜고 한 거짓말. 그러면 자 여기 어디 혼자서 한 거짓말을 여기 봐.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거짓말은 내가 혼자서 거짓말 했을 때를 거짓말을 다 같이 비진이 표시라고 해. 거짓말을. 그래서 거짓말은 이렇게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 근데 내가 세희야 내 너에게 돈 100만 원 주마.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세희가 아버지 그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평소에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어디 아파? 그러면 저놈이 내가 거짓말 한다는 사실을 다 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내가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뭘로 가야 돼? 이렇게 간다는 거.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을 다 같이 통정의 표시. 둘이 짜고 거짓말 했다면 둘 다 보호줄 필요 없지.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이렇게 확정, 무효 이렇게 간다는 거야. 통정의 표시는. 그 다음에 내가 실수로 헛소리 해버린 거예요. 세희야 내가 너에게 이리 오너라. 토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토지를 세희가 착 싫으니까 주려고 그래. 근데 다른 땅은 수인에게 주려고 그래.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놈 작은 놈. 그럼 큰 놈을 더 신뢰해? 작은 놈을 더 신뢰해? 아주 미워 죽겠어. 큰 놈이 말도 안 들어. 근데 작은 놈은 살랑달랑되고 아버지가 말하면 말씀도 잘 듣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말 잘 듣는 작은 애를 이뻐해? 말 안 듣는 큰 애를 이뻐해? 말 잘 듣는
작은 애들 이뻐지. 근데 이제 재산 남겨주려고 그래. 재산 남겨줄 때는 이쁜 작은 애에게 더 줘. 그냥 큰 애에게 더 줘. 어째서 그런 줄 아냐? 모르지? 나중에 저놈들이 분쟁 생길까 봐서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작은 애 좀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작은 거 주었다가는 큰 놈이 가서 칼로 죽여. 그래서 미리 예방하려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너도 내 마음은 듣게 주고 싶지만 끝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그러니까 큰 애들은 자기들이 큰 딸이라면 아버지에게 잘해야 돼. 잘하지 말아야 돼. 주는 건 똑같죠. 불만은 많잖아.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큰 애들은. 근데 큰 애들은 쟤네들 잘 몰라서 그래. 자전거도 큰 애들은 자전거 새 거 사주지만 둘째는 주워다 타라고 그러잖아. 큰 애는 유치원도 보내고 미술학원도 보내고 다 보냈어. 근데 둘째는 그런 거 안 보내. 큰 애들 보니까 별거 없으니까. 저놈도 태권도 학원 좀 보내지 그래. 둘째. 큰 애는 다 보내. 둘째 태권도 학원 보내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보내지. 엄마가 둘째도 태권도 가서 보내. 그러면 아버지가 미쳤어? 군대 가면 다 2단씩 나와. 그래서 둘째는 안 보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큰 놈들이 훨씬 혜택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 근데 나중에 커서는 불만을 더 많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큰 애한테 작은 애들은 아버지가 큰 애한테 구박받는 걸 봤잖아. 불쌍하거든.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큰 애한테 또 뭐라고 그러면 또 큰 애가 또 뭐라 할까 봐서 눈물을 흘리면서 뒤에 가서 에휴 내가 잘못 키웠다 싶고 그리고 울어. 그 모습을 작은 애들이 보잖아. 그 작은 애들이 효녀가 많은 거예요. 큰 애들은 소용없어. 이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 중간이냐 너는? 응. 응? 왜? 너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네. 여기서 다 같이 통정의 표시.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실수로 어머니 얘기를 해보니까 착오로 다 실수로 속에 없는 말. 들어봐. 내가 실수로 속에 없는 말 해버렸어. 내가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 실수로. 근데 나를 16만 원에 팔겠다고 한 거라고. 갑이 토지를 이걸 지었네. 갑에 이 토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팔 때의 생각은 얼마냐면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썼다고. 실수로. 그럼 이걸 착오라고 하거든. 아니, 실수로 속에 없는 말. 그럼 착오는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착오는 일단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착오는 일단 이렇게 유효를 해놓고 취소하면 이렇게 가게 만들었다는 거야. 다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기당했다. 협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어. 자, 여러분들 비통착사강 유무취취취. 일단 이 효력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 비통착사강 유무취취취.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는 총칙에서는 앞에서는 무효사유를 배우지만 뒤에 가보면 무효의 효력을 배우면서도 다 앞에서도 또 막 같이 중복이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매우 복잡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효의 효력을 먼저 정리해버리고 앞에 무효사유를 공부하면 정리가 더 쉬워져.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28쪽을 보셔. 28쪽. 28쪽에 1번 무효행위의 효력, 양가로 1번 무효 일반 첫째. 여기 비리의 표시냐 아니냐를 판단한 시기를 물어본다고. 성립 시기. 그래서 판단 시기에 1번. 자, 1번에 동그림 1번에 무효 사실이 존재했느냐를 판단하는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 시기 나오잖아. 그러면 다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계약이 여기 의사표시 할 때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성립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야, 유효무효 판단 시기는 성립시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꼭 저 앞에서 배웠던 지난주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배웠거든. 우리 지난주에.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시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정하게 했어. 근데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토지값이 팍 올라가는 거. 하루에 막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한번 쳐다봐봐.
1분에 금방 막 100만 원씩 올라가 버려요. 그래프가 막 이렇게 미쳤어. 그 쳐다보고. 그리고 또 밑에 푹 떨어지고. 이와 같이 매매했는데 다음날 5억에 했는데 다음날 이 가격이 20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판단 시기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후의 사정도 고려해야 돼. 성립시만 고려해야 돼. 여러분들은 판단 시기 나오면 그 후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틀려버려. 이렇게 그냥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으라고. 다 성립시.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서 비진의 표시는 유효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할 수 있는 무효야. 이렇게. 갑이 거짓말로 토지를 큰아들에게 증여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근데 거짓말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상대방이 아버지의 거짓말임을 다 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비지에 대한 증여는 무효가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럼 이제 이게 무효사실이야. 그럼 갑이 거짓말 했을 때 무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의 사실은 자, 우리 이제 물어본다고. 유효를 주장하는 을이 그럼 이 증여가 유효가 되려거든 을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이 증여계약이 유효가 되려거든 다시 모르고 무과실. 이거 물어본다고. 자, 갑이 비진의 표시를 한 경우 유효를 주장하는 을이 자신의 선이 무과실임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봐. 아니면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1번이요, 2번이요. 응? 그거 써놨잖아. 그거 2번 읽는다. 다 같이. 무효 사실은 추정되지 않으며 무효 주장자가 유효 주장자, 무효 주장자. 그래, 무효 주장자가 무효 요건이나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해. 갑이 거짓말로 을에게 증여한다고 해서 거짓말로. 그럼 자,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 유효를 주장하는 을이 무효 주장하는 갑이. 그래, 거짓말이 무효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상할수. 하자면 상할수. 상할수가 뭐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증명해야 된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이해하셨나?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이렇게 이중 매매했어. 적극 가담해서.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인 제일 매수인이 증명해야 돼. 아니면 상대방이 여기 제2 매수인이 증명해야 돼.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다시 한번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무효 사실을 증명하라 꼭 외워놔야 돼. 다 같이 무효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갑의 땅을 이 토지가 시가가 5억, 10억인데 을에게 얼마에 팔아버렸냐면 5억에 팔아버린 거예요. 5억 헐값에. 근데 이놈이 통일치원 이 을이 갑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음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 이용의사. 그래서 이용의사가 있어 매매했는데 이 시가 10억짜리를 5억 헐값에 사버렸다고. 이것이 불공정한 행위야. 자, 그러면 갑의 재산권의 급부, 갑의 급부와 을의 반대 급부, 급부는 재산권 주는 게 급부예요. 그냥. 갑의 급부와 을의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10억과 5억이다 말이야. 그러면 을이 갑의 궁박에 편승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들 오늘은 2번에 추정되지 않으면 이걸 머릿속에 담아놔. 추정이 뭐냐면 미루어서 인정된다 그런 뜻이야. 미루어서. 그래서 무효 사실은 미루어서 인정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꼭 밑줄 그으시라고. 2번에 다 같이 무효 사실 입증 책임. 무효 사실은 추정돼, 추정이 안 돼. 지금 우리 한강에서 빠져 죽은 의대생은
지금 스스로 들어간 거요? 누가 밀어넣은 거요? 아직 모르잖아, 지금. 아직 모르니까 아직 그 결론을 안 냈어.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낚시꾼들이 봤는데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들어가서 과실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정한다. 근데 진짜 증거가 나타나면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이다 이런 말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입증 책임 문제다 생각해야 돼, 입증 책임. 다시 한번 추정, 입증 책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어떤 법률, 이거 봐라. 가불간에 이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또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 가불간의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 매매가 무효라고 우길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만 제3자도. 그래서 거기 물어본다고. 동그라미 3번. 무효 주장자. 무효를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동그라미 있죠. 누구나 이렇게. 누구나에다가 물어보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나에다가 시험에 나오는 게 강행법규 위반자 이렇게 꼭 물어본다. 강행법규 위반자 이렇게. 강행법규에 반하는 짓을 한 사람도 스스로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가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스스로 그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다 같이 무효 주장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이렇게 두 개만 물어봐. 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도 가불간의 당사자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물어보는 게 두 개 있다고. 기억번. 가장매매에서 제3자는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번.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 저 처음 오신 분들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에다 몇 줄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에다 몇 줄 것이고 처음 오신 분들 거기다가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불확정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이것은 시험에 한 문제 나와. 이 문제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는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를 했을 때는 쌍방은 다음에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있어. 두 사람은. 근데 협력 의무를 위반해서 무효에 빠지게 한 사람도 그 허가 없이 한 매매가 다음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물어본다고. 그래서 읽어보면 자,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에서 확정 무효가 된 경우 협력 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물어볼 거 아니야, 한 문제? 그러면 협력 의무를 위반한 값도 이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 안 된 사람은 이거 협력 의무 위반했으니까 못 올 것 같다 해서 엮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의무를 위반한 사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무효행위의 효력 및 적용 문제. 이거 지난주에 배웠는데 여기 봐라. 갑의 땅과 갑의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 토지는 이 갑의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땅이에요. 허가구역. 그래서 이 갑의 땅을 을에게 토지도 건물도 한꺼번에 매매한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매매했어. 그러면 토지 매매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으니 무효. 불확정적 무효. 근데 건물 매매는 허가 받을 필요 없거든. 건물 매매는 유효. 그런데 여기에 무효 사유에 일부가 무효이면 일부는 또 유효거든. 너는 유효, 나는 유효 이렇게 얘기한다면 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중에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라도 유효로 하자, 전부를 무효로 하자.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일부가 무효이면 법률행위 효력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버리고 끝나. 따라서 일부 전부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와. 일부 불능인 경우 일부만 해지할 수 있는가, 일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인간의 청구권 있는가 해서 일부 나오면 전세권에서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 성립할 수 있는가, 농익물권에서 일부에만 농익물권 설정할 수 있는가 해서
앞으로 일부 나오면 거기서 시험에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부 나오면 오늘 쫑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일부에. 그래서 일부냐 전부냐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한 번쯤 어떻게 하고 정리해봐야 돼. 그것이 사람이야.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일부에 장애가 생겼어. 임대 목적물에 대하여 일부에 장애가 생겨서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해준 경우 임차인은 타임 전부를 지급을 거절해야 되겠어. 지장된 부분에 한해서 거절해야 되겠어. 응?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거든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을 살짝 부드럽게 엮어놓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좀 무식하잖아. 그러니까는 일부 전부 나오면 항상 주의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 목적물에 부분적인 장애가 있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제한받은 경우, 이거는 제한된 부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하는 거지 싹 거절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임차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돼. 불가항력으로 임차물의 일부가 그럼 임대인에게 차임 좀 깎아주시 하는가? 아니면 새끼 저거 깎아달라고 해도 교회도 안 다니고 저거 눈빛이 당연히 내 마음대로 깎아야 되는가 문제가 생겨. 임대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어서 임대인 사용 수익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차임을 감액권이 생기겠어. 감액 청구권이 생기겠어. 감액?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해야 다 감액 청구권. 자,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어서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을 해주지 못해.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만큼 당연한 감액권이겠어. 전세금 감액 청구권이겠어. 원칙가 전세권은 직접 지배하는 권리야.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배 상태가 불가능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금 감액권이 생겨.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야. 이게 채권, 임차권. 그럼 임차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깎아주시오. 그런 점에서 이 전세권과 비교가 되잖아.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당연한 전세금 감액권, 차임 감액 청구권. 다르구나. 내가 오늘 강조해준 건 일부 전부 나오면 이제는 눈여겨서 봐야 돼. 건성건성 넘어가야 돼. 앞으로 거기서 시험 나오는 부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것만 내가 강조해도 충분히 강의가 돼. 그래서 다 같이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라도 유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어디 한번 읽어보자. 2번에 1번. 일부 무효의 효력, 전부를 무효로 함이 뭐요? 그럼 얘 왜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얘 왜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된다. 쓰지 마. 얘 외에는. 뭐 원칙도 모르면서 써놓으면 정신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럼 얘 왜 다들 몰라.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원칙은 전부 무효다. 이런 거 알면 돼. 설득돼요? 이거 쉬었다 합시다.